2014년 10월 5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보시면 일반 도시가스 사업 정확기실에 설치하는 기계 환기 설비 중 배기구의 간격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건 통풍 구조, 그죠? 통풍 구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기준. 그래서 첫 번째가 환기구를 할 때, 환기구는 두 방향으로, 그죠? 한쪽이 안 되면 다른 한쪽이 또 환기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간격, 그죠? 간격은 100mm. 기준에서 보면 100mm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1번에 10cm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액화염소가스 1375kg을 용량 50L인 용기에 충전하려면 몇 개의 용기가 필요한가? 단 액화염소가스의 충전 정수는 0.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전 질량은 C분의 V가 되겠습니다. C는 정수, V는 최적이죠. 근데 여기서는 50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0.8분의 50. 자, 이렇게 했을 때 62.5가 나온다. 이게 뭐냐면 용량이 50L짜리인, 그러니까 용기 한 개죠. 한 개. 그죠? 그래서 요 계산된 값이 충전 질량 62.5kg다. 그러면 현재 가스는 1375kg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375kg를 62.5로 나눠주면 용기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용기 한 개에 충전되는 가스의 질량, 그죠? 질량을 구해서 전체 질량에서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고정된 산소 용기 운반 차량에는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운반 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자, 운반 차량에는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 표시가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고압가스.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자, 4번에 과가스 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품질 검사의 대상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수소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품질 검사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도, 그죠? 그래서 시약의 어떤 순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산소의 경우는 99.5%. 요거는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죠? 수치 자체를. 산소는 99.5%.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98%. 그 다음에 수소는 현재 98.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5번에 압력 조정기 출구에서 연소기 끝까지 호스는 얼마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가? 자, 이거는 그대로 8.4kPa. 이거는 그냥 수치 외우는 문제죠. 자, 도시가스 중압 배관을 매몰할 경우 다음 중 적당한 색상은, 그래서 매몰 배관입니다. 매몰 배관. 일반적인 색상은 황색이죠. 지상의 경우는 지상은 황색입니다. 그죠? 황색. 근데 이제 매몰을 할 때는 중압과 저압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중압일 때는, 압력이 중압일 때는 우리가 적색, 그 다음에 저압일 때는 황색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상은 황색이고요. 매몰을 할 때 중압은 적색, 저압은 황색.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는 적색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제어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한 계기실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내화 구조로 하고 불연성 재료로 쓰고요. 망입 유리 및 안전 유리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출입구는 2곳 이상 설치를 합니다.
그죠? 항구 설치가 출입구가 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2곳 이상 설치한다. 그 다음에 8번 LPG 저장 탱크 설치하는 압력계는 상용 압력에 몇 배의 눈금으로 하는가? 1.5에서 2배. 자, 1.5배 일단 시작점이고요. 2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공부하신 분은 뭐 1.5에서 3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건 그대로 그냥 뭐 외우시는 문제입니다. 자, 과가스 저장 능력 산정 기준에서 액화가스의 저장 탱크 저장 능력을 구하는 식은, 자, 액화가스 저장 탱크 능력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액화가스는 외부의 어떤 열 공급에 의해서 뭐 기화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체 상태로 하면 최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0.9 dV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나머지 두 개 여기 나오는 거 2번의 거는 틀린 식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보기 3번의 경우는 액화가스 용기, 그죠? 그래서 액화가스 용기, 그 다음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 그죠? 차량의 고정 탱크 계산식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압축가스 저장 탱크입니다. 그죠? 압축가스. P 압력이 나오죠. 압력이기 때문에 이건 압축가스입니다. 압축가스. 압축가스는 기체 상태로 저장하는 가스죠. 자, 10번에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공구의 재질로 사용했을 경우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가장 큰 것은, 자, 이거는 뭐 알루미늄 합금이죠. 네. 자,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탱크는 그 내부의 액면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는가? 그래서 파도가 생기는 걸 방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파판, 그죠? 그래서 차량이 유동을 하면서 파도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방파판. 자, 12번에 과가스 충전용 밸브를 가열할 때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가스 40도 이하, 그죠? 이하죠. 그 다음에 직사광선 피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당한 방법은 열수포, 그죠? 열수포. 그래서 40도 이하의 열수포, 열을 가지고 뜨거운 물을 적신, 그죠? 열수포를 사용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일단 말이 안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가스는 6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40도 이하입니다. 용기 저장 뭐 이런 거 전부 다 나오면 40도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과압 안전장치 형식에서 용전의 용융 온도로서 옳은 것은, 자, 용전의 용융 온도는 75도씨 이하. 이거는 그냥 뭐 수치 외우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특정 과학가스 사용 시설에서 독성가스 감압 설비와 그 가스의 반응 설비 간의 배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자, 이것도 보시면은 독성가스 감압 설비입니다. 그래서 고압이, 감압이라는 것 자체가 저압 또는 뭐 사용압으로 이렇게 압력을 줄이는 거죠. 감압 설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압력의 어떤 변화, 그죠? 압력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내부에서 뭐 역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류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도시가스 도매 사업자가 제조소 내에 저장 능력이 20만 톤인 지상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처리 능력이 30만 세제곱미터인 압축기와 얼마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이것도 기준 자체는 지금 보시면 압축기의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뭐냐하면 제조소 내의 저장 탱크 능력이 20만 톤, 그죠? 여기서 하면 20만 킬로 이렇게 되겠죠? 20만 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만 세제곱미터 또는, 맞았네요. 20만 세제곱미터 또는 20만 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요거 이상일 때는 20만 톤인 저장 탱크, 그러면은 처리 능력이 20만 킬로 이상일 경우에는 압축기와의 거리는 30m입니다. 30m.
그죠? 그래서 이 압축기의 기준은 현재 규정상 없다는 겁니다. 없고 요 기준에 따라서 요거 하나 있습니다. 기준. 그래서 30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가스 사용시설인 가스 보일러의 급배기 방식에 따른 구분에서 틀린 것은 자, 반밀폐형과 밀폐형이 있는데 반밀폐형은 자연 배기식. 그러니까 이제 급기와 배기가 있으면 그죠? 자연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 이렇게 되겠죠. 둘 다. 그래서 실내에서 취득을 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배기를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제 배기식은 급기를 실내에서 취득을 하고 배기는 강제로. 그죠? 그 다음에 밀폐형은 자연 배기식 없습니다. 그죠? 밀폐형은 강제 급배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제, 이것도 강제. 그죠? 완전 밀폐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공기를 취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배기를 했을 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둘 다 강제를 취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이중관으로 해야 하는 가스가 아닌 것은 자, 이중관 이것도 물론 외우셔야 되죠. 이거는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가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 메탄, 염소 그 외에도 포스겐, 항산가스, 시아나수소, 황화수소, 산화에틸렌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는 일산화탄소가 관계가 없습니다. 자, 18번에 용계 재검사 주기에 관한 기준에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용기는 1년마다 재검사. 자, 요거는 기준이 4년입니다. 4년마다 재검사고요. 그 다음에 기화기는 3년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같은 경우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용기는 2년마다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안전조작에 필요한 조명 등의 조도는 몇 럭스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이거 보기를 보시면은요. 자, 조명은 150 럭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수치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암모니아 취급 시 피부에 닿았을 때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뭡니까? 다량의 물로 세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물은 암모니아의 용해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암모니아는 물에 잘 용해가 되기 때문에 물로 세척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차량에 고정된 탱크 중 독성가스는 내용적을 얼마 이하로 해야 하는가? 독성의 기준은 12,000리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연성의 경우는 18,000. 그죠? 가연성이나 산소의 경우는 18,000. 그러니까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12,000과 18,000.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연성은 가스용 가스 누출 경보 및 자동 차단 장치의 경보 농도 설정치의 기준은 자, 그래서 이것도 기준 자체도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의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이제 독성이 있는데 독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에 저장 탱크 방류뚝 용량은 저장 능력에 상당하는 용적 이상의 용적이어야 한다. 다만 액화산소 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저장 능력 상당 용적의 몇 프로 이상으로 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은 60%. 자,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정한 특정 가스 사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것은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은 규정하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정하는 가스 사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보기에서 틀린 것은 4번에 보시면 전기사업법, 에너지용 합력법에 의한 가스 사용 시설이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LPG 충전 집단 공급 저장 시설의 공기에 의한 내압 시험 시 상용 압력의 일정 압력 이상으로 승합한 후에 단계적으로 승합시킬 때 상용 압력을 몇 프로씩 증가시켜 내압 시험 압력에 달하여 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일정 압력 이상 승합 후, 그래서 50% 이상 승합, 50% 승합한 후에 10%씩 단계적으로 승합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몇 프로씩이냐 이랬으니까 10%씩이 되겠다. 자, 도시가스 배관을 지상에 설치할 때 검사 및 보수를 위해서 지면으로부터 몇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30c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각 가스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읽어보시면 압축가스라는 것은 일정한 압력에 의해서 압축되어 있는 가스다. 맞죠? 그 다음 액화가스는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독성가스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3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성의 기준은 100만 분의 얼마? 12 6순분의 5000입니다. 그죠? 100만 분의 5000이 되겠습니다. 이거 기준 자체가 LC50 기준이다. 그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가연성가스란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 하한, 그죠? 10% 이하인 것.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얼마?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맞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8번. 용기 신규 검사에 합격한 용기 부속품 각인에서 초저온 용기나 저온 용기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기호는, 자, 지금 현재 맞게 나와 있는 기호 자체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T가 초저온 용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AG, 이거는 이제 아세틸렌, 그죠? 아세틸렌 가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G, 압력가스죠. 압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압축가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LG, 그죠? LG. 액화가스입니다. 그죠? 액화가스인데 LPG를 제외한, 그죠? 액화가스. 그럼 LPG는 또 따로 있겠죠? LPG. 그죠? 요거는 LPG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호는 요거 4개의 초저온 LT까지 5개가 되겠습니다. 자, 압축, 액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 용적이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소에서 표준이 되는 압력계를 몇 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2개. 그죠? 그래서 압력계는 기본 2개, 계측기는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충전 용기 보관실에 대한 안전거리 규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2m 이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치 그냥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배관 속을 흐르는 액체의 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면 물이 관벽을 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관벽을 치는 현상, 때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워터 해머링 현상, 워터 해머, 물망치입니다. 망치. 그래서 망치가 때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워터 해머가 되겠고, 캐비테이션은 증기가 송기되면서 수분을 동반해서 송기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고 하고, 서징이나 맥동은 같은 용어입니다. 이게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죠? 이거는 압력 변화에 의해서 뭐 지침이 흔들리는,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벽을 치는 현상은 워터 해머링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압축식 냉동기에서 냉매가 순환되는 경로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냉동 사이클, 그죠? 그 4개 사이클이죠. 그래서 압축기에서 시작하면 압축기 다음에는 뭐죠? 응축기죠. 압축, 응축, 그죠? 응축. 그 다음에 팽창, 증발,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리피스 미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압력 손실이 매우 큽니다. 압력 손실이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침전물이 잘 부착이 됩니다. 부착이 되고, 그래서 부착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부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내구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제작이 간단하고 교환이 쉽다. 이게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작이 간단하다는 것 자체가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부속품은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런 것들. 요거는 그냥 뭐 그대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4번. 자, 도시가스 품질 검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 방법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원자 흑강 광도법은 요거는 단일 원소. 그죠? 단일 원소의 어떤 정량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품질 검사에 쓰이는 것은 가스 크레마토그래피. 자, 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적외선, 흡수 분광법. 자, 이거는 이제 뭐 분자의 우리가 정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ICP법은 극미량의 그 다음에 무기원소 정량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품질 검사는 가스 크레마토그래피법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에 과학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과학가스 판매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계측 설비가 바르게 짝져진 것은, 자, 그것은 압력계, 그죠? 과학가스니까, 그죠? 압력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판매 시설이니까 뭡니까? 계량기가 있어야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기의 설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는 가스 온수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자,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한다. 개방형 연소기가 설치된 실내에는 환풍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틀린 것은 이번에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설치 기준에 보면은 밀폐형의 경우는 완전 밀폐, 그러니까 내부로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내부에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기통의 어떤 그 연결구를 완전히 밀폐시키는 어떤 그런 규정, 그런 것들이 있지. 요 설치하는 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37번에 도시가스 정압기에 사용되는 정압경 필터의 제조 기술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내가스 성능시험 질량 변화율은 -8에서 5%입니다. 뭐 숫자 부분을 좀 많이 틀리게 하죠. 이 보기 내기가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해체를 가능하기 위해서 프렌지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밀 시험은 최고 압력의 1.1배죠. 그 다음에 내압 시험은 최고 상압력의 1.5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밀 시험 압력, 내압 시험 압력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38번에 압력 조정기 종류에 따른 조정 압력이 틀린 것은, 자, 요게 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요. 실제 여기서 틀린 것은 이제 4번에 보시면 자동 절체식. 자, 이거 같은 경우는 2.55에서 3.3 kPa입니다. 그래서 4번에 설명이 틀렸다. 자, 용기의 내용적이 105리터인 에코아모니아 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가스의 충전량은 몇 킬로인가? 앞에서 우리 충전 질량 계산했죠. C분의 V입니다. 그죠? 그래서 C는 1.86, V는 최적 105.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하시면 3번에 56.5가 되겠다. 자, 40번에 가스미터의 설치 장소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자, 통풍이 양호한 곳이고요. 전기 공작물 주변에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 자, 이게 틀렸습니다. 직사광선이 비치거나 그 다음에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는 뭐 경납상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직사광선이 비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41번. 구조가 간단하고 고온의 밀폐 탱크의 압력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액면계는 가장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구조가 간단한 방식은 부자식. 그죠? 여기 이제 플로트식입니다. 그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가스 시설 중 입상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입상관은 수용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불연소 재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1.7m 높이에 설치를 한다. 그 다음에 입상관 밸브는 장난치지 못하도록 3m의 높이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상관의 밸브는 여기서 얘기하듯이, 그죠? 장난치지 못하도록 1.6m 이상, 2m 이내. 그러니까 성인이 조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사용 압력이 22MPa이고 관의 인장 강도가 20kg. 일 때의 스케줄 번호는 단 안전율은 4다. 자, 스케줄 번호가 나오는데, 스케줄 번호는 허용 응력 분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용 압력입니다. 곱하기 10. 자, 근데 이 허용 응력이 지금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허용 응력 자체가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안전율 분의 인장 강도. 그죠? 그러면 안전율 4고요. 그 다음 인장 강도 2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 압력이 2MPa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킬로그램 단위로 했으니까 그거를 뭐다?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에 곱하기 10. 자, 이렇게 했을 때 스케줄 번호 40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에 액조식 압력계에 사용되는 액체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화학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모습한 현상이 없어야 된다. 점도와 팽창 개수가 작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의한 밀도 변화가 커야 된다. 자, 요게 틀렸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밀도 변화가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도 올라갔는데 뭐 변화값이 너무 커버린다. 밀도는 이제 그 안에 최적 안에 들어가 있는 중량이니까요. 그죠? 그 값이 커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변화값은 작아야 된다. 자, 부치제 주입 용기를 가스압으로 밸런스 시켜 중력에 의해서 부치제를 가스 흐름 중에 주입하는 방식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스 압으로 밸런스 시켜서 부치제를 넣는 방식은 적하 주입 방식입니다. 펌프 주입 방식은 이제 펌프를 이용한 방식이고요. 그죠? 펌프를 이용해서 넣는 방식이고, 위크 증발식 미터 연결 바이패스 주입 방식은 이제 이거는 기화시켜서, 그죠? 가스를 부치제 가스를 흐름 중에 넣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가스 압으로 밸런스 시켜서 넣는 방식은 적하 주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용도를 표시한 것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절대 용도는 마이너스 273도씨죠. 이게 켈빈 온도 0K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같은 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0 랭킨 온도. 이게 절대 온도죠. 화씨 온도의 랭킨 온도 값입니다. 절대 온도 값, 랭킨 온도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0 화씨. 0 화씨 같으면은 뭐야? 32 화씨가 0도씨니까, 그죠? 네. 그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죠. 그죠? 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압력의 단위를 나타낸 것은, 압력의 단위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죠? 단위 면적, 단위 면적 이렇게 되어 있죠. 단위 면적. 근데 힘입니다. 힘은 1번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죠? 자, 48번에 효율이 100%인 열기관의 제작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되는 법칙은, 자, 연력학 영법칙은 뭐죠? 열평형이죠. 열평형. 그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섞으면 평균 온도가 된다. 자, 1법칙은 열 에너지 보존.
이런 일로 여런 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법칙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죠. 100% 열 효율 기간은 없다. 왜?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연력가산 법칙은 자연계에서 영택에 도달할 수가 없다. 도달할 수 없다. 이 법칙입니다. 그죠?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산화탄소 전화법에 의해 얻고자 하는 가스는, 자, 일산화탄소 전화법은 수소 제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H2O CO2 플러스 H2O 수소가 만들어진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에 공급가스 인 천연가스 비중이 0.6이라고 할 때 45m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서 압력 손실은 얼마인가? 그래서 입상간의 압력 손실 계산식 자체가 이건 뭐 외우셔야 되죠. 1.293 곱하기 1-S S는 비중이다. 그죠?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1- 비중 0.6 곱하기 높이 45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염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조연성기체고 독성기체고 염소 평면기다. 맞죠? 그죠? 4번에 건조 상태에서 부식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데 수분이 다량 함유 시 그죠? 수분의 다량 함유 시 부식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2번에 A의 분자량은 B의 분자량의 2배다. A와 B의 확산 속도의 B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산 속도의 B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분자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분자량은 반대로 그죠? M 네, M A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A의 분자량은 B의 분자량의 2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A는 그죠? B의 2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B는 분의 B 곱하기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1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면 1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죠? 분의 2.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1은 루트를 벗어버리니까 1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와 B의 확산 속도의 B를 놓고 보면 1대 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분자량이 A가 B의 2배일 때는 확산 속도의 B는 1대 루트 2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순수화물의 증발점률은 539kcal/kg 1kg당 539kcal입니다. 자, 54번 주기율표의 영족에 속하는 불활성가스의 성질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거는 2번이죠. 다른 원소와 잘 화합하지 않는다. 이거는 비활성입니다. 그죠? 영족의 불활성 가스는 비활성 가스다. 자, 게이지 압력이 1520mHg는 절대 압력으로 몇 기압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게이지 압력을 우리가 절대 압력으로 계산하면 절대압은 게이지압 플러스 대기압이죠. 그러면 표준 대기압이 되겠죠. 여기서는 대기압 값을 안 줬으니까. 그러면 게이지 압력이 1520이고 표준 대기압 mHg 단위로 얼마입니까? 76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압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문제에서는 몇 ATM인가 지금 답이 원하는 것은 몇 기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뭐예요? 1ATM의 mHg 값은 얼마입니까? 1ATM은 760mHg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760으로 나누어 주시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3ATM이 되겠습니다. 3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에 부탄가스의 비중은 자, 가스의 비중은
가스는 공기하고 비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 29분의 그죠? 부탄의 분자량이 들어갑니다. 그럼 분자량을 계산하면 부탄 자체가 탄소는 얼마? 12g입니다. 그죠? 요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 다음에 수소는 1g입니다. 그죠? 요게 몇 개 있죠? 10개입니다. 그래서 토탈 계산하면 58. 그죠? 그래서 비중은 2가 되겠습니다. 자, 57번. 도시가스의 무색, 무취이기 때문에 누출 시 중독 및 사고의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취제를 첨가하는데 그 첨가 비율의 용량은 얼마의 상태에서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가? 부취제의 첨가 기준은 1000분의 1입니다. 그죠? 1000분의 1.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계산하게 되면 0.1%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PG 1리터 기화에서 약 250리터의 가스가 된다면 10kg의 액화 LPG가 기화하면 가스 최적은 얼마가 되는가? 단 액화 LPG의 비중은 0.5다. 그래서 일단 1리터를 뭐예요? 중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1리터 곱하기 0.5 비중을 곱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0.5kg입니다. 그러면 0.5kg가 기화를 하게 되면 최적은 얼마? 250리터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이걸 10kg가 기화하면 몇 리터가 되느냐? 지금 요걸 문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0.5 대 250은 11 대 얼마 값이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리터 값 5000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 단위로 바꿔주는 거죠. 세제곱미터 단위로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이기 때문에 5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시아나수소 충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98% 이상 왜? 중합 폭발하기 때문에 2% 이상의 수분이 포함되면 중합 폭발하죠. 가장 대표적인 중합 폭발의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2%가 첨가되지 않도록 9%, 98% 이상 충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전 후 24시간 정치, 그죠? 해두죠. 그 다음에 충전 후 며칠? 60일, 그죠? 60일 경과되기 전에 옮겨 담습니다. 그죠? 3번이 틀렸다. 자, 다음 중 절대 압력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 상태에서 측정한 압력이다. 그래서 게이지압 플러스 표준 대기압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절대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 5회 기출문제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